네, 오늘 짱 랭킹 5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할 이야기들 많죠?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레모리서치 김민수 대표, 신한투자증권 황유연 PB팀장 모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지수는 앞으로 돌격하고 있습니다. 어떤 키워드에서 추가적인 수익에 관한 힌트를 얻어야 될까요? 첫 번째, 반도체 이야기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장 초반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뉴스가 엔비디아발 모멘텀일 텐데요. 오전장과 오후의 변화 요인이 조금 더 주목도를 높여야 될 재료인지 여기서부터 오늘 이야기는 출발해 보고자 합니다. 황유연 팀장님과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만 보신 분들은 엔비디아가 이렇게나 반응이 나왔는데 기대감도 컸었는데 반응이 좀 약하다라고 서운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저점 부근에서 다시 한번 올라서고 있는 패턴이긴 한데 좀 변동폭이나 오늘 흐름으로 봤을 때 체크해야 될 사항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엔비디아발 효과를 오늘 이 정도라고만 일단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될까요? 이미 어제 선제적으로 좀 많이 오른 경향이 저는 매우 강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엔비디아 실적은 어느 정도 다 예상에 부합되는 정도였기 때문에 많이들 아마 잘 나올 거라고 예상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심지어 뭐 AI에서도 여러 AI 플랫폼에서도 좋을 걸로 다 예상들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요즘은 다 이제 GPT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들 보시는데 그렇군요. 어느 정도 많이 선반영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우리나라 주시장은 좀 미국 시장과 다르게 일정한 자금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순환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특히나 오늘같이 이제 상대적으로 지주회사 쪽이나 다른 섹터들의 수급이 또 워낙에도 강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까지 좀 수급을 좀 나눠서 가져가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반도체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공격적으로 살 때까지는 아니지만 일단은 지금 하이닉스가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삼성전자도 다시 지금 몇 번째 바닥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적으로 56,000원대에서 또 지지받고 올라가는 그런 55,000원, 56,000원을 이제 바닥으로 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수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3,000포인트, 4,000포인트 가려면 삼성전자가 10만 원 이상은 가줘야 3,000포인트 이상을 가져야 될 거거든요. 2배 가깝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만약에 그 3,000포인트를 본다라고 하면 아주 지금 싼 구간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의 시동이 걸린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가지고 있는 반도체 섹터들은 가지고 갈 만하다. 이미 반도체 소부장들 중에서 뭐 전부 다는 아니지만 일부 종목들은 또 단기 신고가들을 내고 가는 종목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DI 같은 종목들인데 이제 하이닉스하고 하이닉스 밸류체인 쪽으로 일단 좀 더 관심 있게 보시고요. 지금 신고가를 간 종목이 다른 종목이 키 맞추기에서 올라오기를 기대하시는 것보다 지금 센 종목들이 앞으로도 소부장들 중에서 대장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매매를 하실 거면 센 종목들 위주로 계속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부장단에서의 팁은 지금 강한 쪽에서 또 한 번의 힌트를 찾아보자였고요. 또 한 번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 김민수 대표님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가 2,700선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동력이 더욱더 넓혀지면서 퍼져버릴까요? 아니면 그래도 지수가 올라가야 되니까 모으는 계기가 있을지 궁금해요. 오늘 장에 결국은 정규장의 반응은 우리가 아직 확인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 조금 더 변화 요인이 있는지 대표님께도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결론적으로는 반도체 너무 신경 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여기 아니에요? 네, 여기 이 집이 아닙니다. 아, 네, 잘못 왔군요. 그렇게 보시는 게 더 좋겠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아마 이쪽에 비중이 크시거나 이쪽에 좀 집중하시게 되면 시장에 지금 2,700선 맞아? 라고 생각하실 정도로 시장의 수익률을 못 따라가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쪽의 가장 큰 섹터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지금 주식을 사서 2,700선 왔습니까? 아니거든요. 외국인들이 산다고 하게 되면 분명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쪽 집중해서 이걸 끌었을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수출 환경이 좋아서 한국의 체력들이 좋아서 지금 이래서 주가가 여기 2,700선까지 온 게 아니다 그러면 주도주가 아니란 쪽이겠죠. 그쪽이 아니라 하반기와 이제 여러 가지 보게 되면 첫 번째 오늘 금리 인하를 했죠. 네. 한국은행에서 하신 얘기 딱 들어보게 되면 상당 부분 금리 인하는 더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유동성이 늘어납니다. 유동성이 늘어나고 지금 거의 바닥이었던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떤 변화가 들어간다. 그러면 포인트는 안 좋았던 게 개선될 수 있을 만한 섹터와 종목들이 가기 시작할 거고요. 게다가 또 하나는 기업
관련돼서 이제 다음 정부가 이제 신경을 많이 쓴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어떤 신경을 쓸까라고 하게 되면 지금 뭐 펀더멘탈적으로 신경 쓸 건 없습니다. 그냥 기업 지배 구조나 내부적으로 아니 이렇게 저평가된 종목들 많은데 이거 뭐 하는 거야? 어떤 생각이 나냐면 과거 일본처럼 일본의 이제 밸류업 때에 나왔던 고변화들 그대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3천이 뭡니까? 그 이상으로 갈 수가 있겠죠. 그런 동력이 나오겠죠.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 초과 수익과 흐름을 노린다 그러면 시장에 지금 움직이는 부분들이 어딘지를 보고 대응하시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몇몇 종목으로 압축시키고 이쪽 그냥 포트에 이 정도만 갖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확대시키거나 늘리시게 되면은 별로 그래 썩 좋은 전략이 아닐 것 같아서 그렇게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정책에 대한 모멘텀을 받을 수 있고 그 변화의 중심에 있는 키워드에서 시간 조금 더 써보도록 하고요. 근데 그 전에 요건 하나 궁금합니다, 대표님. 네. 사실 엔비디아 실적에서 중국 리스크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나왔는지 이게 관건이기도 했잖아요. 근데 뭐 충격이 뭐 심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다른 뉴스들을 찾아보면은 이 관세 리스크에 대한 게 실제 뭐 시총이 준게됐다. 그리고 뭐 주가가 크게 급락하기도 해서 여전히 이 관련된 톱2가 민감할 수밖에 없으니까 관련된 이슈는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짧게 코멘트 부탁드릴게요. 네, 그건 엔비디아 사정이고요. 우리는 괜찮은가요? 우리는 뭐 연관된 게 뭐가 있습니까? 딱 하나 두산밖에 없어요. 지금 엔비디아랑 연결될 수 있을 만한 거. 그리고 뭐 이수페타시스 정도 이 정도다 보니까 연결돼서 나올 수 있는 거 거기다 집중해서 옛날처럼 엔비디아 가니까 엔비디아 수혜주가 뭘까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벌써 많이 떨어져 있죠. 그냥 엔비디아 사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여전히 그런 쪽에서 근데 지금도 지난주에도 이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엔비디아랑 너무 연동해서 우리 시장을 볼 필요 없다. 우리는 메모리 쪽인데 메모리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봐야 될 거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뭐 중국 쪽의 변화를 보게 되면 H20 못 나가도 B40, 네. B40 이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나올 겁니다. 근데 거기 들어가는 GDDR7이 삼성전자 거 들어간다 그래서 와 신난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멀티플을 확장시킬 수 있을 만한 실적 증감 요인이 나올 수 없다라고 하게 되면 이건 그냥 그 요인이 아닐 것 같고요. 그냥 HBM 봐야겠죠. 삼성전자는. 그렇게 돼야 정상적인 평가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너무 기대감 키울 필요는 없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깔끔하게 두 분이 반도체 오늘 이슈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근데 이 이슈 자체는 조금 더 끌고 가서 두 번째 키워드에서 이야기 좀 이어나갈까 합니다. 결국은 젠슨항 CEO의 코멘트에서 우리가 주목을 한 것은 그리고 오늘 우리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인프라 수요는 강력하다라는 건데요. 다시 에너지에 대한 관심으로 지금 주가 여기서 기회가 될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황 팀장님과 이야기 시작을 해볼 텐데요. 그렇다면 전력 설비가 오늘 뭐 에너지주 가운데서는 오전에 가장 먼저 반응은 왔거든요. 네. 그런데 뭐 지금은 윗꼬리가 달린 종목이 많습니다. 그리고 좀 퍼져 나가는 흐름이라 AI 수요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어느 쪽에서 우리는 수익에 대한 힌트를 많이 얻어갈 수 있을까요? 오후에 어디 봐야 되나요? 오후로 보기에는 너무 짧은 짧고? 수급일 것 같고요. 네. 긴 흐름으로 좀 보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몇몇 종목들이 이제 윗꼬리 달고 차익 실현까지 나오는 그런 양상이고요. 몇몇 종목들이 전고점에서 이제 물량 소화도 좀 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지금 AI 전력 부족이 2030년 정도나 가야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걸로 보고 있는데요. 물론 그 앞으로 한 향후 5년 동안 기술이 어떻게 발전할지 또 ESS가 어떻게 또 발전할지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 원자력도 있고요. 일단은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한 2028년 정도까지는 가야 전력에 대한 그 지금 모자람이 어느 정도 이제 해소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가는 아직은 조금 더 갈 여유는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특히 이번에 상반기에 청일관관세 부과 이후에 이제 1분기 실적 발표 때까지 주가가 쉬었고 그리고 미국 시장 반등과 함께 따라 올라가는 그런 양상이고요. 어떻게 보면 전력이라기보다는 이제 반도체 수요하고 같이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이 그 효율적으로 이제 전력을 쓸 수 있는 반도체가 나오면 사실 효율은 좀 더 기간은 좀 당겨지긴 하겠죠. 이 기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따라가시는 게 맞다. 당장 오늘이 꼭지일지언정. 다만 오늘을 전후로 해서라고 하면 지금 워낙에 다른 쪽 다음 주 대선을 앞두고 관련 정책과 관련 종목들 이제 인맥주는 지고 관련 정책주들이 이제 불을 뿜기 시작한 거잖아요. 이 분위기가 조금은 더 대선을 전후로 해서 세론보다는 그 이후로 조금 더 전치고 나갈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다른 쪽 섹터가 올라가면 그때 쉴 거잖아요. 네. 그럼 그때 이용해서
전력 섹터는 한 번 더 보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효성중공업이 지금 단연코 대장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신재생과 관련해서까지 엮여 있으니까. 근데 뭐 LS일렉이나 그다음에 현대일렉, 그다음에 뭐 산일전기, 뭐 제일일렉 전부 다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부터는 지금 이제 반등 줄 때 보면 상위권 업체들과 이제 후발 업체들 간에는 이제 주가 차이가 확실히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어떤 종목은 시고가 가지만 어떤 종목은 반등 못하고 아직도 여전히 밑에 있는 종목들도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개별 종목 단으로 이제 붙으셔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전력 다 좋다라고 보시기보다는 하반기 또 내년도까지 생각하시면서 가까운 미래 모멘텀이 뭐가 있을지 매출이 어느 쪽에서 많이 찍힐 수 있을지는 공부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긴 시각으로 봤을 때 조선과 방산 이야기도 많이 네. 팀장님 해주셨잖아요. 네. 조방전 많이 네. 엮였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전력의 에너지, 전력의 틈은 조금 더 많이 남아있다라고 제가 정리를 해도 괜찮을까요? 아니 저는 전력에서 틈은 사실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니에요. 네, 저는 그냥 시장 정도 지금 당연히 우상향하고 있는 추세는 맞지만 뭔가 폭발적인 성장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시장 수익률 정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전히 시장 수익률 정도에서라도 조금 더 뛰어넘는 쪽은 조방이고 전력은 조금 눈높이를 낮춰서 접근하는 네. 법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조방전에 대한 흐름을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에너지 조금 더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과 이야기 좀 해보죠. 오늘 지금 이 시간 기준으로 하루 등락폭만 본다면 풍력 쪽에 힘이 강하고요. 국내 모멘텀만 본다면 아직까지 뭐 갈팡질팡하는 부분도 있는 원전까지 움직임이 나오고 있거든요. 궁금해요. 국내 정책적 모멘텀을 조금 더 집중한 전략을 지금부터 가져가도 될까? 아니면 뭐 글로벌 드라이브 한다면 원전이니까 이쪽을 봐야 될까? 조금은 헷갈리는 구간입니다. 어느 쪽을 대표님은 바라보고 계실까요? 네, 오늘 CS 윈드가 왜 올라온지 모르겠습니다. 네, 너무 강하게 움직임 나오더라고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오늘 아침부터 나왔던 트럼프 행정부가 그 상호관세 관련된 쪽도 연방법원에서 제재를 당했죠. 그래도 할 겁니다. 트럼프 아하. 씨있기 때문에요. 네. 항소하고 계속 할 겁니다. 네. 그런 쪽에서 보다 보니까 이번에 IRA 법안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아직 상원 통과하고 남는 걸 기대하는데 그 또 하나의 변수는 법원에 또 제동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 1기 때도 그런 비슷한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그렇게 되면은 지금까지 나왔던 일단 통과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고 그다음 또 두 번째 법원에서 약간 좀 소송 는 쪽들이 있더라고요. 민주당 계열 쪽에서는 그렇게 되면 그것도 계속 IRA 수정 법안이 제동이 걸릴지도 모르는 상황 쪽에서 혹시나라는 생각 때문에 또 움직이는 것도 있을 것 같고요. 신재생이든지 오늘 움직임들이 게다가 또 사전 투표 들어오고 이제 선거 모드가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다음 그래도 우리는 신재생 쪽을 조금 더 무게를 두는 전략 쪽에 그 유력 후보가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도 무게가 실리는 것 같은데 저는 여기서 추격 매수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느 쪽이든요? 네, 신재생 쪽은. 네, 신재생 쪽은 이 정도면은 그러니까 글로벌 트렌드에 맞추는 게 더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트렌드에 맞추게 되면 지금은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준 게 일단 첫째 원자력이죠. 네. 다음은 LNG 나올 겁니다. LNG에 대해서 확대되는 게 그때랑 같이 연결해서 나올 겁니다. 관세 이제 인도 쪽이 가장 먼저 나오는데 거기 사인하고 협상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딱 봤더니 아이고 LNG를 이렇게 강조를 시켰네. 라는 쪽과 함께 고무료 맞춰가지고 행정명령이 좀 또 이렇게 쭉 나오게 되면 다음 에너지의 관심은 LNG 쪽입니다. 그쪽을 보시는 게 더 맞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러면 또 이쪽에서 섹터들도 그렇게 움직이겠죠. 신재생 가격 쑥 갔다가 다시 또 이쪽으로 돌아오게 되면 지금은 LNG 쪽 챙겨보는 게 더 맞겠다. 그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트렌드를 봐야 된다. 원전. 그리고 일정 임박했으니까 LNG에 대해 관련된 이야기도 주목해보자라는 조언 들어봤습니다. 오늘 관세에 대한 이야기도 영향력이 서서히 좀 커지고 있네요. 그래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서 좀 여기에 시간 좀 써보려고 합니다. 미국 법원 쪽에서 상호관세 발효에 제동을 걸었다라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이게 우리 시가부근에서는 엔비디아에 가려서 크게 영향력이 없었다가 점차 자동차 중심으로도 시세가 모아지고 2차 전지도 쉬어갔다가 힘을 내는 모습을 보고 이 키워드를 봐야 되나 궁금해서 연결해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과 바로 이어서 갈게요. 관세에 대한 영향력을 앞에 키워드 저희 설명할 때 몇 번 언급을 해주셔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았다. 그러면서 피해주로 넘버원 찍는다면 자동차잖아요. 오늘 이 관련된 재료에 대한 해석이 더 많아지면서 수급이 자동차 완성차를 지금 향하는 건지 이걸 주목할 필요도 있을지 조언 먼저 부탁드릴게요. 제 생각은 네. 오늘 그러니까 그러면 이 뉴스를 통해서 관세 피해주가 강하게 움직여서 나간다. 그래서 반도체 오늘 급등했습니다.
반도체도 품목별 관세 들어가 있고요. 게다가 맞네요. 또 네. 바이오도 급등했습니다. 의약품 관세 관련된 쪽들 이것도 다 이제 없어질 거니까 그런 걸 떠나서 자동차가 움직인다는 얘기는 그걸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시장의 재평가. 아까 제가 일본 모델로 바뀔 것 같다. 네. 일본처럼 이제 저평가된 종목들이 막 움직임이 나오면서 변화하는 과정들. 밸류업으로 보시는구나. 밸류업으로 보시는 네. 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싼 자동차 부품주까지 다 같이 오장 가서 빠지나 싶었더니 안 빠져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그쪽으로 포인트를 맞춰서 보시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되고 있고 또 만약에 오늘 자동차가 끝까지 못 그러니까 종가까지 강하지 못하는 얘기는 그거지 않습니까? 지금 하반기 들어가게 되면 수출 한 10% 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쪽에서 봤을 때 아직 금리가 저렇게 높은데 높은 금리 가지고 지금 자동차 잘 팔릴까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퀘스천 마크도 있고 그런 쪽에서 보게 되면 실적과 어떤 앞으로 성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평가에 대한 매력들이 지금 뿜뿜 이렇게 되는 과정들로 보시면서 대응하는 게 더 좋겠다라고 하게 되면 오늘 종목들의 흐름들은 다 그런 쪽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포인트를 맞춘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 조금 더 움직일 수는 있겠다라는 쪽으로 바라보시고 2차전지는 좀 다른 결입니다. 네. 2차전지는 그렇게 저 밑에까지 하락했다, 저 바닥까지 갔다가 그래서 단기 과매도 시도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돌아오는 변화를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이제 GM이 LFP다라고 하다 보니까 LFP 라인이 좀 바뀌어지기 시작하면서 약간 좀 변하는 과정들 그걸 생각하게 되면 일단은 그렇다고 해서 2차전지 여기서 V자식으로 쫙 올라갈 것 같지는 않고요. 어느 정도 추세 저항대까지는 들어올 것이다라고 하게 되면 근데 그래 봐야 내 계좌에서 마이너스 60%가 마이너스 한 50% 정도 되는 것밖에 마이너스 40% 정도 되는 것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때 결단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추세에 대한 강한 변화의 흐름은 여기서 추세를 돌파해서 변할 것이라는 흐름은 테슬라가 만들 겁니다. 네. 테슬라 변화 보고 거기서 뭔가 좀 확산되는 경향 그래서 나오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일단 추세 안쪽까지는 반영 들어온다. 하지만 그 다음은 일단 모르겠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2차 전지가 요즘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황 팀장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죠. 팀장님, 사실 이 부분을 가장 많이 듣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앞서 대표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많은 분들이 어제 1일 천한데 오늘 이 정도의 흐름이 나온다면 조금 더 기대할 수 있을까? 마음의 정리를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까? 이 부분 고민하고 계실 것 같아서 마침 LG엔솔 쪽에서 뭐 특허 관련해서 이런 드라이브를 가지면서 중국 좀 막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와서 호재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러면서 낙폭 과대 영역에서 움직일 수 있는 폭을 오늘 또 한 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마음 무겁게 질문 드립니다. 네.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여전히 호재는 그냥 둔감하게 받아들이고 악재는 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영역이 있다라고 봅니다. 어제는 일시적인 수급 밸런스 맞추는 정도, 그냥 일시적인 가끔 나오는 과대 낙폭에서의 빈집털이 소위 말하는 수급 빈집털이 정도로 보시면 저는 좋을 것 같고요. 역별 지금 시장 자체가 워낙에 양극화가 심하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종목이 급등해서 다시 V자로 나오려면 뭔가 이 업종에 대해서 패러다임 자체가 확 바뀌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와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미 2023년도, 2022년, 2023년도에 반도체에 대한 그 섹터 액션을 제대로 봤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의 그 투자 심리를 되돌리려면 지금 어느 정도 단순하게 특허 취득, 실적 개선 이런 거 가지고는 사실 주가가 폭발적으로 올라가기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 자체에 주도주가 없느냐, 아예 시장이 박스 피어가지고 업종 간 순환매가 했을 때 매력적이느냐라고 봤을 때도 지금 워낙에 좋은 섹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도 종목 피킹 우선순위에서도 좀 밀려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보유하신 거는 어쩔 수 없이 보유하신다 치지만 지금 반등이 나오더라도 추가 매수는 여전히 저는 좀 보수적으로 지금보다 훨씬 더 비싸게 사더라도요. 수급 아예 추세를 전환하는 거 사셔도 저는 전혀 늦지 않다. 왜냐하면 그 기간 동안 추세를 되돌리기 하는 그 기간 동안 기회비용이 사실 너무 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 섹터들은 그나마 이제 최근에 주가가 바닥에서 거래량도 좀 나오고 좀 이제 바닥을 확인하려고 하는 심리들이 나오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이 과정을 6개월 넘게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지금이 바닥이어서 V자 반등이라기보다 바닥 확인하는 과정이 3개월이 될 수도 있고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오늘 당장 급등할 수도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그것은 말 그대로 우리 예상이잖아요. 네. 기대고. 근데 지금은 그 기대를 예상하시는 것보다
확인을 하고 사셔도 저는 전혀 늦지 않다. 그래서 계속 2차 전지는 보수적인 의견 드리겠습니다. 체크할 사항이 워낙 많다 보니까요. 저희 오늘 같은 경우는 정책에 대한 모멘텀, 그에 대한 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텐데요. 그러면서 지주사에 대한 이야기, 증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앞서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도 이 밸류업으로 볼 수 있다라는 힌트가 나와서 추가 질문 또 여기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열어보도록 하죠. 공약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헤드라인 자체는 저희가 증권으로 일단 달았는데 그 전에 황 팀장님, 저희 자동차에서 현대차도 앞서 김민수 대표님께서 밸류업으로 볼 수 있다라는 힌트를 주신 바 있어서 정책 기대감으로 그러면서 밸류업에 올랐던 부분이 있으니까 그 면으로 보면은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까지 가지고 있는지 먼저 질문 드리고 증권주로 좀 넘어갈게요. 어떻게 보시겠어요? 차라리 그러면 현대모비스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네, 자동차 섹터 당연히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형주 단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건 전 현대차라고 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기다리면 올라올 수 있는 섹터 또는 종목이라고 봅니다. 현대기아는 이렇게 접근 이제 투자하기는 정말 좋은 가격은 된 것 같아요. 다만 역배열이고 올라오기 위해서는 많은 물량들을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뭐 배당도 적당히 많이 주는 기업이기 때문에 잘 사서 모아 올라오시는 건 좋을 것 같다. 다만 다른 지주사급들 보면 뭐 다른 종목들 막 10% 이상씩 가는데 혼자 3% 올랐다고 단순하게 뭐 절대적으로 3% 올랐다고 사실 좋아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지금 시장 자체가 지주사 섹터를 훨씬 더 지금 두산이나 뭐 한화나 그다음에 뭐 LS, SK 뭐 이런 쪽 지주사 대비하면 어쩔 수 없이 약할 수밖에 없는. 왜 시장에서는 이미 그렇게 선택을 했어요. 나만 혼자 현대차 이렇게 싸는데 왜 안 좋아해?라고 우기셔봤자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다른 투자자들이 뭐 지금 내가 들어가면 꼭지가 아닐까라는 고민하시겠지만 만약에 이 컨셉으로 들어가서 지주사가 밀렸다라고 하면 현대차라고 안 밀리겠습니까? 다 똑같이 밀리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이런 약간 섹터 액션이 나올 때는 대장 섹터에서 대장주에서도 매매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주사에 대한 이야기 잠시 후 또 팀장님과 이야기 나눌게요. 그 전에 김민수 대표님의 의견도 듣고 갈게요. 오늘 앞서 계속 코멘트 나온 것처럼 지주사가 불을 뿜고요. 증권사에서 신고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여기에서 이렇게까지 급등세가 나올 줄은 몰랐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선택지가 많아졌는데 새로운 선택지가 불을 뿜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이라도 따라잡아야 됩니까? 후발주 봐야 됩니까? 대장주 봐야 됩니까? 흐름, 주목하는 포인트 좀 알려주세요. 네, 시장의 색깔이 바뀌는 과정이고요. 바뀌는 과정 맞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축이 탄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은 증권주는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죠. 전반적으로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로 말씀드리게 되면 아까 내용들 똑같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밸류업을 해볼 뻔했었는데 약간 정부주도 쪽에서 나왔던 게 좀 약간 강하지 않다 보니까 좀 약하다는 평가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식으로 갈 듯하다가 시장을 선택한 건 은행주가 다였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증권주가 선택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똑같이 유동성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거기다가 또 정부 정책과 바뀌는 이런 과정들로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증권주와 함께 그리고 또 기업 지배구조부터 혹시나 이제 얼만큼 강화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레벨업이 좀 계단식으로 바뀔 것 같긴 합니다만 그중에 핵심적인 게 지주사가 그렇게 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만약에 상법 개정을 통해서 주주 가치를 먼저 생각한다 그러면 지주사 밑에 있는 종목들 특히 물적 분할이나 통해서 밑에 아래 내려와 있는데 이거를 상장시켜서 그러면 이중상장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 보니까 항상 PBR 뭐 0.2배, 0.3배 거기서 놀았던 종목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나오지 못하게 될 수 있을 상법 개정안 쪽에 대한 변화가 이어졌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라 이제 그러면 지주사는 본가치 이제 상장이 어려워졌으니까 본가치가 제대로 반영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주사의 변신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 쪽에서 그럼 제대로 가치를 받을 수가 있겠다. 근데 상장된 회사들과 함께 움직이는 것들조차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추가로 더 확대되는 법안 변화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도 그나마 기대감이 높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보시게 되면은 거의 이 섹터들이 약 한 제 기억으로는 한 뭐 5, 6년 동안 거의 코로나19 때 잠깐 반짝하고 거의 계속 우하향됐던 섹터이기 때문에 네. 거기서 이제 어떤 재료가 될 만한 흐름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하게 되면 저평가와 그리고 또 웬만하게 보게 되면 배당이 조금씩 좀 주는 쪽들이죠. 근데 이쪽 같은 경우도 대주주가 배당을 많이 주고 싶은데 배당 내봐야 내가 종합소득과세 들어가서 과세당하게 되면은 배당을 안 받는지 정보만 좋은 일을 시키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분리 배당으로 나가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도 또 하나의 변화가 될 수 있겠죠.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아마 그만큼의 여력도 있고 하는 또 변화로 봤었을 때 지금 재평가의 핵심은 지주사도 될 수가 있겠다라는 쪽에서 분위기를 보시면서 대가는 것도 좋겠다라고 생각 드는데
이렇게 오른 다음에 뭐 어쩌라고요. 근데 하지만 이게 또 여기가 낮은 구간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금리 인하도 있었고 증권이냐 지주사냐 요 가운데 보신다면요. 둘 다 반반씩 돈이 알아서 한정돼 있다면 포트에 좀 포함을 시켜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표적인 포함 필요하다. 만약에 그러면 요즘 최근에 좀 움직인다 참 이것까지 갈지도 몰랐습니다. LG 이것까지도 지주사라고 움직입니다. 계열 분리 끝난 것도 움직이기 시작하네요. 가장 저희가 알고 있기로 그러니까 엘모 쪽들은 가장 저희가 알기로 저 주주 가치에 대해서 좀 뭐 같이 생각하는 회사들인데 이런 것 정도까지 움직인다 그러면 앞으로의 개선 기대감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포인트는 그럴 개연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움직인다라고 보시면서 그래도 이 안에서는 고를 픽은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그러니까 내용 쭉 보시다 보면은 주주 가치 환원하겠다라고 들어가 있는 회사들이 좀 있습니다. 그게 더 강할 겁니다. 예. 주주 친화적인 쪽에서 네. 힌트를 얻어보자라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궁금하시죠? 황 팀장님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한 쪽 보자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가장 상단에서 고점이 있는 쪽을 픽해서 타이밍을 보면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자회사의 역량이 강해서라든가 모멘텀을 조금 더 들여봐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어느 쪽으로 세분화돼서 지금 타겟팅을 하면 괜찮을까요? 이건 좀 싼 것도 싼 거지만요. 네. 지수 접근 뭐 싼 게 포인트 될 수 있지만 자회사들이 얼마나 지금 시장에서 주도 섹터 안에 포함되어 있느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답은 한화. 그렇습니다.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사실. 네. 뭐 두산하고 하나의 시대잖아요, 지금 사실. HD 현대도 껴도 네, 될까요? 맞습니다. HD 현대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뭐 그쪽 이제 조선주, 그다음에 방산, 그다음에 몇몇 이제 화장품 관련 지주사들도 조금 이제 눈이 가는 종목들이 몇 개 있던데, 이제 그런 쪽에서 선택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어차피 이제 지주사가 전체 섹터 전체가 이제 액션으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PBR이 이거 더 싸다라고 보시기보다는 이미 선택 당해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이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기업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주사들은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증권주는 이제 오늘 금리 인하했잖아요. 네. 그러면 증권 주식은 지금 유력 대선 후보가 3,000, 5,000포인트를 이야기하는 판국이라면 당연히 증권주는 수혜가 될 수 있을 거고요. 금리 인하하게 되면 채권의 평가 손익까지도 늘어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증권주 뭐 오늘 대표적으로 미래에셋증권 같은 주식들이 그런 양상인데 이렇게 되면 사실 지수가 이제 삼성전자만 남았어요, 사실. 그러면 일단은 지금 뭐 주식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는 게 사실 포모일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당분간은 좀 강세장을 예상하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강세장 이야기만 들어도 설레긴 하네요. 삼성전자까지 힘을 내주면 참 좋겠습니다. 막판에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여기에서 우리 조금 더 힌트 마지막으로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를 저희가 일단은 꼽아봤습니다. 앞서 황 팀장님께서도 이야기해 주셨던 게 바로 증권이기도 했는데요. 그럼 투자 심리로 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팀장님이 이어받아 주세요. 금리 인하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 드라이브가 걸릴 것이다. 이 폭도 더 강력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가운데 제약바이오 업종군에 대한 매수 유입을 기대해도 될까요? 아니면 조금 더 넓혀서 지금은 봐야 될까요? 지금 이미 좀 제약바이오 종목별로 조금은 다르지만 네. 알테오젠 시총 1위인 알테오젠 조금 얘기는 다르지만 지금 일부 몇몇 종목들은 신고가 계속 이어져 가고 네. 있죠. 어제 뭐 에비엘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좋았어요. 그 높은 위치에서도 또 급등이 나오는 흐름이고요. 6월 달에 이제 아스코 있고요. 그다음에 USA 바이오 있습니다. 훨씬 더 지금 1월 달에 있는 JP모건 헬스케어보다 조금 더 상담 우리나라 빅 바이오텍들과의 상담이라던가 협상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문의가 더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확실히 과거에 2018년, 15년 우리나라 바이오에 굵직한 이벤트들이 있었을 때보다 우리나라 바이오 회사들의 기술력이라던가 기술 수출 규모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뭐 여전히 뭐 보수적인 투자자분들은 우리나라 바이오 믿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지금은 기술 수출된 것 자체가 어느 정도 기술에 대해서는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금리 인하까지 됐고요. 미국이 금리 인하가 언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장기채 금리들이 좀 진정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바이오 섹터들은 이제 6월 달에 한번 기대해 볼 만한 환경은 이제 조성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어떠한 기업들이 뭐 라이센스 아웃을 큰 굵직굵직한 걸 하나씩 해준다라고 하면 충분히 6월은 또 바이오 시장이 되지 않을까. 아마 이제
추천 종목들도 좀 바이오 쪽에서 많이 나오지 않을까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메모도 해놓을게요. 아스코 이후에도 6월까지 하락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모멘텀도 유효한 구간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시장이 호재에는 더 민감하게 반응을 좀 할 때가 강세 국면이잖아요. 제약바이오도 최근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슈에는 크게 반응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파맵신 같은 경우는 상패 결정 이런 이슈가 나왔지만 투심에는 전혀 영향을 좀 주고 있진 않거든요.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의 투자 심리 자체는 살아있다로 정리를 해도 될지 리스크 요인들을 주의해야 된다면 어떤 요인들을 봐야 될지 좀 여쭤볼게요. 코스피도 그렇고 네. 코스닥도 그렇고 시총 1위의 순환 시대네요. 거기가 좀 힘을 내주면 좋은데요. 그죠? 알테오젠도 거의 계속 블랙홀에 빠져 있고 삼성전자도 여전히 허우적거리고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바이오 쪽은 하반기를 가는 지금 입장 쪽에서는 계속 챙겨보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뭐 매크로적인 입장들도 그렇겠지만 지금 분위기 쪽에서는 정황상으로 봤을 때 일단 계속 미국의 빅파마들은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약가 인하의 압박. 그렇게 되면 지금 내가 이 약으로 거의 뭐 이 약 개발하는데 돈 많이 들었고 그래서 이 약 가지고 열심히 돈 벌고 있는데 그래서 계속 제동이 들어옵니다. 뭐 지난 바이든 정부 때도 그랬었어요. 지난 한 미국 정부 한 3기, 4기 정도쯤 더 간다고 하더라도 계속 이게 화두에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는 안 되겠다. 계속 신약으로 바꿔야겠다. 그러니까 이번에 FDA 승인 가이드라인 보게 되면 하나가 뭉쳐가지고 새롭게 들어간 거는 새로운 약으로 본다라고 했겠죠. 그럼 이렇게 같이 연결되는 연결고리를 어떤 쪽으로 가겠느냐? 제형 변경만 살짝 해준다고 저희 입장으로는 살짝인데 되게 복잡한 거겠죠. 그게 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이렇게 열심히 연구하고 돈 많이 들고 그렇게 하겠죠. 그렇게 쪽에서 아까 우리 팀장님 말씀하셨던 그 바이오 USA에서 윤곽이 나오기 시작하고 하반기는 계약 이런 큰 것들이 한 적어도 그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회사 쪽에서 얘기한 게 뭐 한두 건은 더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자신감이 그렇게 붙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조금씩 더 기술력 있는 회사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또 이제 요즘에 최근에 상장한 뭐 인투셀 이런 회사들도 ADC 쪽에 들어가는 링커라고 하는 쪽에 강점이 있다는 얘기들은 그러니까 이런 하나의 부분이지만 특화된 강점이 있는 회사들이 나오면서 부각을 받기 시작한다라는 쪽들도 한국의 그런 강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역시나 기술력 있는 플랫폼 업체들은 계속 관심 있게 보고 빠질 때마다 대응하는 건 나쁘지 않겠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장의 선택지가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오늘 조언의 내용들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5가지 키워드 살펴봤습니다. 두 분의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김민수 대표, 황유한 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